지금은 안 하잖아요. 지금 왜 안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이것도 할 말이 많다. 지금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이거에서 무슨 이게 등 운동이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동작을 하고 나면 아마 허리가 아플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잠깐만, 지금 허리 아파요. 여태까지 제가 본 랩풀다운 킥 중에 제일 좋았어요. 진짜요? 네. 그 머리로 수직으로 당기는 네. 그거를 네. 잘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그쵸? 다 상체 느끼잖아요. 시계추, 딱. 예. 시계추, 딱. 투명해서 나오거든요.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순호입니다. 자, 오늘 어떤 컨텐츠냐. 여러분, 요즘에 헬스장 생존 가이드 영상이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헬스장에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보를 좀 드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걸 보고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헬스장 생존 가이드 이 영상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새로운 멤버를 영입했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냥 목소리만 나와도 돼요. 저는 지금 이제 선호형 10만 유튜버. 10만 유튜버. 10만 유튜버죠. 길브로입니다. 길브로. 야, 여러분이 길브로를 아마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업계, 내추럴 보디빌딩, 그리고 이 피트니스 업계 거의 뭐 유튜브의 1세대죠. 왜냐면 저도 봉길이 거를 보면서 저도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아무튼 거의 뭐 저만큼 화석이에요, 화석. 예. 근데 이제 봉길이랑 또 이렇게 헬스장 생존 가이드와 여러 가지 운동에 관련된 컨텐츠를 또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운동에 대한 이런 지식은 사실 저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돼요. 네. 야, 겸손한 척 하지 마. 진짜로. 나보다 높다고 밖에 나가면 그 선우 형 내가 옛날에 심사 실제로 우리 봉길이 같은 경우는 10만 유튜버이면서도 책도 썼잖아, 그치? 예, 그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본인이 이제 유튜브 지금 안 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책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다가 책 한번 우리 봉길이 책. 감사합니다. 예, 운동하시는 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컨텐츠를 찍으면서 제가 너무 기대되는 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물론 있지만 우리 또 봉길이가 또 이 업계에서 또 오랫동안 있었고 또 이 친구 굉장히 공부를 또 많이 하면서 운동을 했던 친구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헬린이들, 그 다음에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등 운동입니다. 등 운동. 헬스장에 처음 이제 가신 분들이 보통 이제 등 운동이라고 하면 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냥 딱 정리를 해서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등 운동 5가지. 와. 아니요, 이거 하면은 근데 좀 확실히 좋아질 수 있어요. 무조건 좋아지죠. 이야. 예. 요즘 또 AI 시대잖아요.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다음에 마소노 픽 5개, 그 다음에 이제 봉길이 픽 5개. 이렇게 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건 한번 어떨까요? 너무 좋습니다. 예. 우선은 AI가 얘기하는 5가지. 첫 번째, 랩풀다운입니다. 두 번째, 시티드 케이블 로우. 자, 세 번째, 원암 덤벨 로우. 네 번째, 어시스트 풀업. 5번째, 백 익스텐션입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하나, 둘, 셋 하면 먼저 첫 번째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 둘, 셋, 바벨 로우. 뭐라고? 랩풀다운이요? 전 바벨 로우였고. 네. 랩풀이 가장 먼저였어요? 네, 랩풀이 먼저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둘, 셋, 풀업. 저 피바로 난 풀업. 풀업. 안 맞네. 세 번째, 하나, 둘, 셋, 랩풀다운. 어시스트 풀업. 안 맞아. 얘는 지금 다 틀리고, 얘랑 다 틀리고 있어. 자, 네 번째, 하나, 둘, 셋, 시티드 케이블 로우. 롱풀. 롱풀. 오케이, 똑같았어. 네 번째 똑같았어. 마지막 5번째, 하나, 둘, 셋, 원암 덤벨 로우. 저는 벤트 오버 덤벨로. 그냥 투함으로? 네, 투함으로. 진짜 안 맞는데. 자, 우리가 일단 생각은 다르지만 마소노가 생각하는 헬린이들이 왜 이 5가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또 이제 한 종목씩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벤트 오버 바벨로우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저는 사실 이 헬린이들이 일단 운동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러니까 편하게 본인 생각도 얘기해 주세요. 헬린이들의 과연 운동의 목적이 뭘까? 과연 헬린이들은 정말 보디빌더처럼 이렇게 몸을 막 정말 크게 만들고 막 이런 거에 대한 목표는 사실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기능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좀 협응근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을 일단 좀 선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형님? 예. 별로 영혼이 없는데요? 아이고, 야, AI야? 야, 너무 좋은데요, 형님? 뭐야, 이거? 너는 왜 래플다운이라고 했어? 아니, 저는, 어. 그러니까 형님이랑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던 게, 어. 바벨로, 진짜 저도 1번을 하고 싶었는데, 바벨로를 중요하다고 해서 바벨로를 시키면은, 어렵다고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치. 네, 어렵다. 그치. 그러니까, 그치. 약간 이거는 그래서 봉길이가 되게 얘가 되게 착하거든요. 얘가 어려워서 안 할까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우리가 운동을 해서 한두 달 하고 1, 2년 하고 끝낼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저는 기초적인 걸로 할 수 있는 프리웨이트는 무조건 저는 배우고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바벨로 같은 경우도 왜 사람들이 힘들어 하냐라고 하면 벤트오버 자세 자체가 사실 불안정하니까 이게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현대인들이 전방경사 만들어서 앞으로 숙이는 이 구부리는 자세 자체가 사실 안 되잖아요. 잘. 그러니까 다 그냥 편하게 앉아서 땡기고 앉아서 밀고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벤트오버 자세를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거부터가 전 다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롤을 할 때도 사실 무게의 이 축이 중심 이동이 당연히 중량이 앞에 있는데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 당연히 허리가 좀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힙 쪽으로 엉덩이랑 햄스트링 쪽으로 무게 축을 힘에 전달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당기는 식의 훈련을 했으면 너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래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동작을 하고 나면 아마 허리가 아플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잠깐만, 지금 허리 아파요. 자, 허리가 아픈 이유는 중심의 이 축, 그러니까 내가 허리에 부담이 안 가기 위해서 약간 저는 무게중심을 조금 더 뒤쪽으로 오히려 빼주는 게 좀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당길 때도 조금 더 몸 쪽으로 붙여서 좀 당기면 된다. 왜냐면 내려간 상태에서 바가 떨어져 있으면 허리 아프겠죠? 네, 아플 것 같아요. 아프잖아요. 몸 쪽으로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야죠. 그래서 이 자세가 우선은 익숙해져야 돼. 예전에, 봉길 씨, 예전에 기억나요? 등 운동할 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많이 했던 거? 네. 지금은 안 하잖아요. 지금 왜 안 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나 이것도 할 말이 많다. 지금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왜요? 이거에서 무슨 이게 등 운동이냐, 이거 후면사슬 그렇게 많이 쓰는데 이게 무슨 등 운동이냐라고 해서 요즘 루마니안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잖아요. 너도 안 하잖아. 저 안 합니다. 근데 초반에 했잖아, 옛날에. 네, 옛날에 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있다니까요. 결국에는 이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동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꾸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너무 협응을 많이 쓰는 건 하지 말자라고 해서 점점점 그런 운동을 안 하게 되니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할 때 여기 막 짱짱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까지 하라고 일단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냥 일단 바벨 로우만 연습하셔도 좋다. 근데 헬레니들이 이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쵸? 네네네. 자, 상체를 딱 숙인 이 자세. 이때 이제 포인트가 허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둥그렇게 말리지 않게 집어넣고 이 자세부터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당기는 연습. 자, 프리웨이트로 하면 좋지만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네. 스미스 머신이 있습니다. 잠깐 오세요. 네. 자, 스미스 머신의 장점은 뭐냐? 스미스 머신은 그냥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앞뒤로는 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고정. 그러니까 여기서 벤트오버 자세를 만들고 사실은 내가 무게 중심이 앞으로 가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의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인 상태. 자, 여기서 그냥 위로 움직이는 방향으로만 당겨주면 돼요. 근데 제가 항상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스미스 머신 사용할 때 약간 팁은 뭐냐면 당길 때 몸을 살짝 앞으로 넘어가줘도 돼요. 자, 왔다가 당길 때 약간 간지나게 하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간지, 약간 리듬, 템포. 야, 형이 요즘 헬린이들 간지라는 단어 모를 것 같은데요? 왜 몰라. 간지 대신에 요즘 쓰는 말 있으면 여러분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풀업이죠. 본길이 뭐라 그랬지? 아까 티바로우라고 그랬나? 네, 저 티바 왜? 로우 동작을 전 선택하고 싶었는데 오케이. 바벨로 하면은 또 힘들다고. 힘들다고 안 할까봐? 네. 근데, 아니, 티바로우도 시켰는데 힘들다고 안 하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접어야죠. 접어야지. 네. 사실 제가 이제 이 풀업을 한 이유도 등 운동을 할 때 등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는 게 저는 좀 풀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헬린이 분들이 이걸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제대로 하지 못하죠. 네. 하나라도 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냥 풀업이라고 했지만 어시스트 풀업을 같은 선상에서 보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럼에도 어시스트 풀업이라고 얘기를 안 한 거는 우선 하나라도 수행할 수 있는 목표를 가져라.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입시체육을 했거든요. 진짜요? 고등학교 때 입시체육을 했는데 진짜 턱걸이를 많이 했어요. 입시체육 때. 제가 이제 군대 또 해병대 수색 때 필승. 예, 군대 갔다 오셨나요? 저 갔다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저 육군 갔다 왔습니다. 걸어올 때 육군 같았어요. 보직이 뭐였어요? 자, 그래서 풀업을 하나라도 본인 스스로 하는 거에 목표를 가져라. 하나가 됐다? 그러면 3개를 하는 걸 목표로 해라. 5개를 해라, 10개를 해라. 이렇게 되면 저는 정말 아주 단단한 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잡는 힘이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 악력을 굳이 다른 걸로 키우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등 운동이라고 하지만 이 잡는 힘을 키우면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힘을 같이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헬린이 관점에서 고립식의 운동보다는 뭔가 좀 협응을 하고 같이 발전을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주는 게 훨씬 좋다. 네. 그래서 저는 풀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형님 아직도 남성미가 넘치시네요. 어떤 부분이요? 저는 뭔가 헬린이들한테 이제 예.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안 돼요. 예. 혼나요, 그러면. 얘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애견처럼 운동할 거예요. 헬린이들,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립 운동에 너무 포커스를 갖지 말아라, 처음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풀업을 하더라도 약간 걸어서 당긴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광배에다가 대형근 쪽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뭐 짧게 당기고, 말 그대로 펌프식의 운동보다는 완전 가동 범위를 쓰는 그런 훈련을 조금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보디빌딩 보통 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걸어서 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죠. 이렇게 딱 잡아놓고. 네, 맞아요. 이렇게. 네. 예. 계속해서 뭔가 긴장이 풀리지 않게끔 하는 형태. 근데 풀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 가동 범위를 써서 말 그대로 당기는 것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면 나중에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뭔가 좀 근육을 잡아서 하는 방법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완전 가동 범위를 이해하고 운동을 해야지만 기능적으로 그게 더 발달을 하고 나중에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조금 고립식으로 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져야 된다는 거네요. 그쵸. 무조건 세져야 되죠. 그 봉길이가 추구했던 거 아닌가요? 세져야 되는 거?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애가 결혼하고 애 낳고 이번에 둘째 낳았더니 얘가 좀 많이 애견이 됐어. 완전 태토였거든요? 막 주짓수 시합 나가고 막 거기서 애들 막 들어 던지고 막 안바 꺾고 이랬는데 거기서 한번 또 다리 다치고 애가 그러니까 애견이 돼버렸어. 자, 만약에 이게 이제 가능하다면 여러분 완전히 근육을 충분히 내려놓은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완전히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사실 헬린이가 이렇게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뭐 스텝박스 같은 거를 조금 올려놓고 한다던가. 그래서 스스로 못 올라갈 때는 그러면 점프 천천히 풀고 완전히 내려와서 버티고 다시 다리 점프 피고 놓고 이런 형태로 연습을 하셔도 좋아요. 아까도 이제 봉길이가 4순인가 3순인가 얘기했던 어시스트 풀업이 대안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어시스트 풀업을 하기 전에 꼭 맨몸으로 먼저 한번 해라. 힘이 가장 좋을 때. 그때 진짜 내가 그냥 딱 매달려서 한번 해보고, 여성분들은 사실은 거의 불가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어시스트 풀업으로
대체를 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시스트 풀업도 저걸로 놀이기구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막 쓱쓱쓱쓱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정말 최소한의 보조만 받아서 올라가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너무 보조를 많이 받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본기를 하니까 재밌네. 대화가 되니까. 그래요? 네. 자, 그럼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운동은 바로 랩풀다운이죠. 랩풀다운은 자, 일단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이제 랩풀다운입니다. 뭐, 랩풀다운은 등 운동의 가장 기본이고,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 웨이트를 배울 때 등 운동의 어떤 수직 당기기와 수평 당기기, 요것만 일단 기억하면 된다. 위에서 아래로 수직 당기기를 했을 때 가장 운동이 잘 되고, 자극을 잘 느낄 수 있는 게 사실 랩풀다운이에요. 근데 이제 랩풀다운도 어떤 상체의 기울기, 그다음에 팔꿈치의 각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약간의 또 자극 부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랩풀다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 수직 당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앉았을 때 이 쉿 포지션, 몸이 뜨지 않게 고정을 해야 돼요. 무릎 패드가 약간 애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내렸는데도 살짝 뜨시는 분들은 그냥 뒤꿈치만 살짝 들어주면 돼요. 몸이 그냥 딸려 올라가지만 않게. 자, 이 포지션이 세팅이 된 다음에 바를 잡고 내려올 거예요. 자, 내려왔을 때, 자, 몸이 이렇게 시작할 때 뒤로 나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당길 때 이미 상체를 많이 쓰게 돼 있어요. 허리를 제껴서 버티게 되면 허리에 부담이 가겠죠. 사실 우리가 중량을 많이 다루기 위해서 약간의 좀 치팅 같은 느낌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빌더들은 많이 운동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런 자세를 하기보다는 다리가 완전히 안으로 들어간 자세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몸이 누운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일자로 서 있는 느낌. 그 상태에서 바를 내렸을 때 내 정수리에 바가 떨어져야 돼요. 이 자세가 저는 가장 기본적인 수직 당기기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머리에 걸리지 않게끔 어떻게 하냐면 고개만 살짝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내 얼굴, 코 앞을 스치면서 내려가는 거죠. 형님 여태까지 제가 본 랩풀다운 큐잉 중에 제일 좋았어요. 진짜요? 네. 그 머리로 수직으로 당기는 그거를 네. 잘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그쵸. 다 상체 높이잖아요. 제가 항상 랩풀다운에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드려요. 몸을 세우고 그냥 정수리에 닿듯이 내리고 고개만 살짝 제쳐주는 거. 그러니까 랩풀다운이 저는 정말 다양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머신 중에 하나잖아요. 네. 팔꿈치를 앞으로 빼냐, 뭐 밖으로 던지냐, 이거에 따라서도 너무나 자극이 다른데 그냥 우리는 이 운동은 수직 당기기로 딱 정의를 하는 거예요. 특히 헬린이 분들은 이대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충분하죠. 네. 이대로만 해도. 자, 이게 렉스코 머신인데 바로 또 뒤로 오면 할 수 있어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 롱풀 같은 경우 수평 당기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운동, 얘는 몸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처럼 많이 레슨은 안 하지만 가끔씩 제가 이제 소울업짐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홀티칭을 해드려요. 일반 회원님들. 예, 그러면 대부분 등 운동할 때 이 운동을 많이 하세요. 근데 보통 자세가 다 이렇게 운동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자세가 좋아. 근데 예. 어차피 지금 이 자세 자체도 여러분 봤을 때 어때요? 그냥 정확하게 당기는 자세는 나오는데 결국에는 어깨가 몸 뒤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가슴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앞쪽으로 마중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등을 쓰게 돼 있거든요. 다리 포지션은 완전히 구부리지 않은 상태, 어느 정도 조금 펴져 있는 상태가 좋고요. 조금 선수들이나 기술적으로 좀 중량을 치기 위해서는 보통 이런 고관절을 사실은 좀 같이 쓰죠. 원래는 갖다가 약간 몸을 좀 쓰면서 중량을 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움직임 자체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어색할 수도 있고 움직여야 되나? 오히려 처음 하신 분들은 그냥 고정값, 저는 차라리 이 자세를 처음에 세팅해 두고 하라고 해요. 그냥 얘만 넘기는 느낌으로. 네. 자, 본인이 상체가 완전히 고정된 자세에서 팔꿈치가 뒤로 넘어갔을 때 등이 수축되는 것만 찾으면 돼요. 네. 근데 이게 네. 저도 하고 있는데 선수분들처럼 네. 움직이면서 하는 것보다 네.
저도 형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딱 멈춰서 하는 게 저는 더. 네,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울업진 가면 형님 네. 본조비 형님 만날 수 아, 그럼요. 아 진짜요? 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그 저녁에 회원들 홀티칭 그냥 해드려요. 예, 그럼 이제 가끔씩 회원들이 보고, 저 새끼 누구지? 누군데 갑자기 와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원암 덤벨로. 원함 분. 예, 마지막 투함이었죠? 전 투함. 예. 예. 왜요? 왜 투함이었어요? 바벨로를 시키고 싶었는데 네. 바벨보다 되게 조금 더 자극 잡게 쉬워가지고. 아, 약간 애견으로 갔구나, 역시. 애견스럽게. 그렇다고 또 안 넣을 수는 없고. 안 넣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맞아요. 쟤는 이제 애견이고, 네. 전 테토고. 아 역시 키스 때. 자, 마지막은 이제 원암 덤벨로우입니다. 원암 덤벨로우고, 바벨로우가 제가 처음에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덤벨이 주는 또 이점과 장점이 또 분명히 있어요. 오른손과 왼손의 근력의 차이도 있을 거고, 근신경계도 다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원암 덤벨로우를 해야 된다. 알겠죠? 네네. 예. 근데 본인은 투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원암은 싫어해요? 원함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왜 원암은 그렇게 아예 빼버렸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빨리 못할까봐. 아. 봉길이 오빠, 봉길 멋있어. 든든해. 못할까봐 두 손으로 해라. 예. 제가 이제 원암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바벨로우 같은 경우도 이 벤트오버 자세에서 이제 중량이 올라갈수록 좀 몸에 좀 부담이 온다는 거. 자, 이 원암 덤벨로의 장점은 뭐냐면, 자, 벤트오버 자세를 우리가 만들잖아요. 무게 중심을 앞쪽에다가, 앞손에다가 무릎에다 실 수 있기 때문에 허리 부담감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러분, 그냥 의자 같은 거 딱 하나 두고 여기서 벤트오버 자세 만들고요. 자, 손만 대면 됩니다. 그래서 허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요런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자세는 손을 대고 오른발을 살짝 빼주면 조금 더 안정적인 자세가 되겠죠. 여러분, 이 자세 창피하지 마세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창피하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당기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자, 팔꿈치를 가슴 쪽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시계추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팔을 그 정도만 빼면서 몸 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힘을 빼고 나서 살짝 뒷방향으로 당겨주는 거. 예. 시계추 표현이 좋았습니다. 아, 시계추 괜찮았어요? 네. 예, 이렇게. 시계추처럼. 예. 시계추, 딱. 예. 시계추, 딱. 아, 봉길이가 지금, 너무 말을 많이 시켜가지고. 말이 안 나오잖아. 너 때문이라고! 자, 원암 덤벨 롤을 하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이럴 거예요. 오른쪽은 느낌이 잘 오는데 왼쪽은 느낌이 잘 안 오다. 네. 그럴 때 있잖아요. 네네네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집중해서 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쵸. 예. 정답이에요. 집중해서 연습해야 돼요. 당연히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의 근육의 어떤 신경계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자극도 다 달라요. 우린 똑같은 운동을 해도 하루하루가 자극이 다르게 들어오고요. 오른쪽, 왼쪽은 당연히 자극이 다르게 오겠죠. 왜? 근력의 차이가 미세하게 존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팁으로는 오히려 왼쪽을 더 먼저 연습을 해라. 조금이라도 조금 더 힘이 좀 좋을 때, 체력이 조금 더 좋을 때, 안 되는 쪽을 조금 더 먼저 연습을 하고, 우리 봉길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집중해라. 이 말이 가장 쉬운 단어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되게 중요하고 또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몸 만들 때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보디빌더 선수 기준으로 몸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3요소가 운동, 영양, 휴식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진짜 완전 최정급, 미스터 코리아 하시고, 저 운동할 때 그 선배들이 했던 말이, 보디빌더들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간다. 네. 그게 지금 봉길 씨가 얘기한 거예요. 집중하는 거. 집중하는 거. 예. 우리가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내가 그냥 개수에만 신경을 쓴다. 아니면 그냥 봉길이처럼 하면서 집에 가서 이따 뭐 먹지? 요런 거 생각하고 끝나고 이제 저녁에 누구 만날까?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표정에서 나오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헬생가 헬스장 생존 가이드 헬린이 등운동 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또 좋았던 거는 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실 또 100% 정답은 아니잖아요. 또 우리 또 봉길이랑 같이 이렇게 또 대화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어서 저 역시 너무나 좋았고, 자, 이 영상을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 그랬구나가 아니라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만 잘 보고 운동만 하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는 어디 부위를 또 한번 할까요? 다음에는 아무래도 네. 어깨를 많이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너무 어깨를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저 어깨 약한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봉길의 가슴이 가슴. 저는 너무 사실 궁금하다. 왜냐면 정말 남자한테 자꾸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가슴이 정말 예쁜 남자다. 감사합니다. 네. 형님이 더 예쁘시잖아요. 네, 확실히 애견답게 가슴이 굉장히 좋기로 또 유명한데, 다음 시간에는 뭐 가슴이 됐건 어깨가 됐건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기리기리 봉길이랑 같이 기리기리 기억할 수 있도록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